반갑습니다. 신유연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시험을 다 보고 해설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매우 정확도를 요하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명확한 용어, 제가 항상 강조했듯이 용어를 모르면 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을 하고 그 안에 키워드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올해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동방불패가 되겠지. 그래서 적중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올해. 전부 다 23문제 중에서 21 정도 적중했으면, 이 정도 했으면은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자, 봅시다. 1번 문제, 중학교 보건교사가 작성한 내용의 일부로서, 자, 이 건강 증진 모형이죠? 이거 제가 11월 모의고사에서 팬더 건강 증진 모형이 나오면 요 모형 자체에 요 모형의 내용이 출제가 된다 했어요. 이 제목들이 출제가 되거나 특히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 네 가지 행위와 관련된 인지와 감정, 이 부분들의 요소들이 출제될 수 있다. 그리고 과거에도 요게 요 네 가지 요소를 쓰라고 출제가 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각된 이익이나 장애나 자기 효능감이라든가 또는 행위와 관련된 감정,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했었죠. 그래서 요것대로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세요 라고 해서 지각된 장애와 자기 효능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2분의 2점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료 교사가 나눈 대화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고 성장호르몬 결핍증, 제가 올해 성조숙증, 그죠? 그리고 저신장증, 이 부분에 초점을 두라라고 얘기를 했고, 저신장증의 원인들을 열거해 주면서 이 호르몬의 성장 호르몬의 결핍증으로 인한 저신장증의 특징하고, 그리고 체질적인 저신장증의 특징하고 어떤 차이가 나고, 또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저신장증의 특징하고 이 골연령의 성장 속도, 요거 강조했어요. 그래서 11월 모의고사죠. 11월 달 모의고사에서 요거 출제한 내용 이대로 또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장 호르몬의 결핍증이 뭐예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성장 호르몬은 항상 축의 문제라고 했으니까 뇌하수체에서부터 이 호르몬의 문제죠. 그래서 뇌하수체, 기억은 뇌하수체라는 내분비 기관에서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되고, 장골의 끝에 있는 뭐예요? 성장판이죠. 그래서 그 장골 끝에 성장판, 요 끝에 성장판, 요 성장판을 골연령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골연령의 차이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이 골연령의 차이는, 그러니까 실제 연령하고 골연령, 요게 체질적인 저신장증하고 성장 호르몬 결핍증하고 이 골연령과 실제 연령하고를 비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이 성장판의 연령이 틀리다라고 해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골연령이라고 쓰신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런 건 귀엽게 봐주고, 자, 여기까지 틀릴 내용 없고, 뇌하수체와 장골 끝에 성장판, 이렇게 4분의 4, 2분 4점, 이거 틀릴 내용이 없어요. 3번. 자, 다음은 고등학교 보건교사가 작성한 교수학습 지도안에서 모성보건 통계 지표 이야기, 7월 모의고사에서도 강조했지만 나중에 9월 모의고사에서도 제가 이 지표를 한 번 더 출제를 했어요. 2번 출제한 것 같은데, 영아 사망률하고 그리고 모성 사망비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올해 인구에서 출제가 되면 이 인구 지표,
가 출제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모성 사망비 얘기를 하면서 비와 유의 차이인 거죠. 여기서 질문이 되는 것이 기읍, 임신과 관련된 원인으로 42일 이전에 발생한 여성 사망자 수를 출생아 수로 나누었다라고 해서 B는 분모 분자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네, 같은 인구 집단이 아니고요. 율은 분모 분자가 같다 다르다? 같다. 그래서 모성 사망 B와 율은 곱하기 얼마라 그랬습니까? 10만. 전부 다 곱하기 1000인데 비해서 얘네들은 곱하기 10만이었어요. 그래서 분모 분자가 다른 건 B이기 때문에 출생 중에서 모성 사망수. 자, 이 문제, 그래서 이거는 모성 사망 B가 되고, 얘는 모성 사망 율이 되면, 이거는 이제, 임신 가능한 여성 중에서 모성 사망수.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건 모성 사망 B였고, 앞으로 이 문제는 또 반출될 수 있어요. 반출이 된다고 한다면 모성 사망에 있어서 그 직접 사망과 간접 사망이라고 하는 부분을 또 분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7월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었던 거는 모성 사망 B도 출제를 했지만 직접 사망, 간접 사망 B, 간접 사망이라고 하는 개념까지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출생 전후 후기 사망률, 특히 이 같은 경우에서는 주산기 사망률, 이 문제 7월 모의고사 문제죠. 주산기 사망률을 엄청 강조하면서 이 임신 28주에서 생후 1주 사이에 있어서의 사망이라는 건 선천적인 이유가 가장 많다. 그래서 그 주간을 굉장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출생 전후 사망률 임신 28주에서 생후 7일 1주죠 까지의 사망수 역시 출생아 수로 나눈 수치는 천분비로 계산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나머지 모성 사망을 제외하고는 다 천분비죠. 자, 28주였습니다. 여기까지는 틀릴 내용이 없다. 4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에 신문기사 내용의 일부. 이번에 마약 중요하고 마약 출제에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뭐 금단 증상, 의존, 중독 이런 개념에 대해서 엄청 강조해 드렸어요. 그죠? 공동, 의존, 내성 이렇게. 그 중에 이제 신체 의존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것도 적용 문제였어요. 적용 문제여서 의존이라고 하는 거를 얼마만큼 사례를 보고 판단해서 적용을 하느냐 이런 내용이었지 뭐 어디서 없던 내용이 펜타닐 자체를 알아라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 몰라도 펜타닐이라는 어떤 마약의 성분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모른다 하더라도 답은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던 내용이에요. 자, 마약 그놈의 호기심 빨간불에서 펜타닐 패치를 했을 때 야구방망이로 두들겨 맞은 듯이 고통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패치를 붙이지 않을 수가 없었대요 라고 했습니다. 10일이 지났지만 이후에는 10분이 지나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단 증상이. 그러니까 금단 증상에는 신체적인 의존, 심리적인 의존 이런 의존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 마약류의 의존 중에서 신체적으로 지금 고통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는 신체적 의존이라고 답을 하셔야 되는데 의존성이라고 답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 뭐 1점 중에서 0.5점 맞지 않을까 0.5점 체크는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은 아니니까. 하지만 신체적 의존이라 했을 때 명확하게 1점이 반영이 될 거다. 왜냐하면 이 펜타닐은 이 펜타닐 패치잖아요. 이 펜타닐 패치가 진통 효과뿐만이 아니라 신체 의존성이 있어요. 그래서 효과는 호흡 기능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질식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호흡이 안 된다는 뜻은 뭐냐면 호기가 잘 안 돼요. 호기가 안 되면 CO2가 정체가 되고 이 CO2가 정체가 되면 호흡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뭐 호흡 자체가 반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질식이나 뇌손상, 식물인간 이렇게 되게 되고 그리고 또 중독 증상 자체가 끊었을 때 또는 약물의 효과가 떨어졌을 때 참기 힘든 고통, 뼈를 부러뜨리는 고통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그 내용, 이런 고통이 나타나는 이유가 엔돌핀보다도 훨씬 더 강력히 작용을 해서 엔돌핀이 더 이상 생성되지 않거나 작용을 못하니까 우리가 이제 뭐 뼈마디가 아팠을 때 엔돌핀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아예 나오지를 않으니까 이 뼈에 대한 고통을 고스란히 다 느끼면서 바람만 스쳐도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독 증상은 헤로인의 10배, 몰핀의 50배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금단 증상은 신체 의존하고 심리 의존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의존성이라고 하는 게 답이 된다라고 하면 심리적인 의존이 없는 경우에는 이게 답이 될 수 있지만 심리적인 의존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강렬한 갈망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의존성이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 답은 의존성이 아니라 의존성이라면 0.5, 신체적 의존이다라고 해야 온점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마약, 뭐 인터넷, 스마트폰 뭐 전부 다 그리고 성관계, 섹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도파민의 문제라 그랬어요. 그죠? 그 도파민의 문제는 제가 수업 중에 엄청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가 중독이 되게 되면 돌아올 수가 없다. 그래서 마약을 복용했을 때 뇌의 보상 회로에 측좌측 핵에서 이 도파민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더 심한 갈망을, 기분이 좋으면 우리가 뭐가 나와야 되지? 엔돌핀이 나와야 되죠. 또는 아주 평온한 행복감, 안정감은 뭐가 나와야 되지? 세로토닌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게 분비가 돼야 되는데 도파민은 아주 쾌감, 아주 절정에 이르는 그런 쾌감. 2002년에 월드컵이 이제 뭐 4강에 갔다, 막 미친 듯이 좋겠다. 그 도파민 나오는 거 도파민. 그런 도파민에 한번 이렇게 샤워를 하고 나면 이 도파민 중독이 되죠. 그걸 느끼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도파민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굉장히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4번도 만점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에서, 운동 실천 행위의 변화 단계, 변화 단계.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변화 단계 모형이에요. 프로체스카의 변화 단계 모형, 뭐죠? 횡이론이죠. 횡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여기서 똑같이, 이 9월 모의고사에서요, 똑같이 여기서, 딸의 흡연을 걱정하였는데, 게임을 하고 있고,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라고 하고, 심각성을 깨닫고 금연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했다. 깨닫고 금연을 해야겠다. 무슨 단계냐라고 해서 이 단계를 물어봤죠. 그래서 횡이론이 출제가 되게 되면, 횡이론 변화 단계는 몇 단계? 1, 2, 3, 4, 5. 5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이 단계마다 넘어갈 때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요. 의지가 있냐 없냐, 즉 인식을 했냐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계획이 섰느냐, 그리고 행동을 하느냐, 이게 키워드라 그랬죠.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 단계를 판단해야 되고, 1. 그 다음 이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면 되는데, 근거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키워드, 핵심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핵심 내용은 의지, 계획,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간 중요해요. 6개월 내에 의지가 없다. 변화될 의지가 없고, 계획도 없고 행동도 없다. 그죠? 6개월 이내에 의지가 있다. 변화될 의지가 있고 계획은 없다. 자, 1개월 내에 의지가 있고 계획도 세워졌다. 그러나 행동은 없다. 응? 그리고 4단계는 어때요? 지금 현재 당연히 의지가 있고 계획도 있었고 행동도 했다. 응? 그리고 유지 단계는 이미 유지된 게 6개월이 지났다. 이렇게 해서 단계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고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 세 가지의 내용이 충분히 다 들어가야 만점을 받는다는 거예요. 1점씩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그저 그냥 뭐 다양하게 썼는데 6개월 내에 금연 의지가 없고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간과하고 있다. 요렇게.
의지가 없고, 그리고 그 계획이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계획 단계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6개월 이내 금연 의지가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금연 의지는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뭐라고 썼더라? 6개월 내에 계획이 없다. 뭐 이렇게. 뭐 그것도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온점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점을 받아야지. 1점을. 최근의 문제죠. 최근의 내용은 항상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근거를 제시할 때 판단하는 거는 명확해야 되고 근거를 제시하는 거는 키워드가 있어야 돼요. 그걸 암기하시고 계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구조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점점 이제 부름의 지식의 영역에서 암기, 이해 이런 수준의 문제를 내기보다는 적용, 분석 이런 형태의 이 단계가 지식의 영역의 단계가 목표 단계가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느낌으로는 쉬운데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 요 내용들을 키워드로 기억해야 되는, 구조화시키는 거죠. 이게 구조화시키는 거잖아요. 구조화시켜가지고서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되고 그거를 그대로 적었을 때 채점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죠? 채점 포인트를 전부 다 맞아서 온 점수를 전부 다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직강생 절반 이상 60점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로스가 없었어요. 잃어버린 내용이 없었고 전부 다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시험 문제에서요. 전부 표현이 되면 점수가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 없이 전부 다 챙겨서 갔으면 63점 정도. 그리고 약간 혼돈이 있어가지고서 요거는 틀릴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요 정도 썼으면 굉장히 상위권이야 잘했어 라는 정도는 56, 7점 정도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56점, 57점 이렇게 되면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나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11대 11.6인가 뭐 이렇게 11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커트라인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렇다면 60점 가까이 맞으셔야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상위권들하고 중간층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보통은 상위권하고 중간층하고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거든요. 별로 나지 않는데 상위권들은 60점을 훅 넘어서고 중간층들이 50점대 초반으로 내려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훅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래서 그렇더라고. 그래서 50점 이상이면 뭐 2차 준비를 분명히 하셔야 되겠지만 2차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안정권이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다 맞았어야 되지 않아 하는 점수는 55점이었어요. 그러니까 50점에서 55점 사이가 좀 약간 걱정을 해야 커트라인이 어디서 끊어질까. 그리고 어떤 지역은 사실 50점을 넣어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경쟁률을 봤을 때 뭐 그렇게까지 내려갈 구역은 많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아셨죠? 자, 니은과 디귿에 들어갈 용어를 쓰세요. 이거는 목표 이야기인데요. 인과관계에 따른 목표 설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험 문제에 7월 모의고사에서 연습하기를 어떻게 연습을 했나? 목표의 종류에 따라서 투입 산출 모형에 따라 가지고는 투입 산출 결과 목표로 분류해야 되고 인과관계에 따라서는 과정 역량 결과 목표로 분류해야 된다라고 해서 엄청 강조를 했고 시험 문제를 보니까 제가 모의고사에서 2번 출제를 했더라고요. 2번이나 출제를 할 만큼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거죠. 인과관계에 따라서 과정 역량 결과 목표 그리고 내용을 보더라도 운동 프로그램의 회차 진행률이기 때문에 이거는 과정 목표가 될 것이고 지식 수준의 변화이기 때문에 영향 목표가 되겠죠. 임팩트. 그냥 즉각적인 변화지
즉각적인 변화. 즉각적으로 지식이나 태도가 변하고 실천이 변하는 것들은 영향 목표다. 익숙하실 거예요. 그리고 운동 실천율, 이완율, 삶의 질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목표가 결과 목표. 자, 이래서 6개월 내에 의지가 없다, 계획이 없다, 0.5, 0.5. 의지가 있다, 계획은 없다, 0.5, 0.5. 과정, 영향 1점씩 입니다. 자, 6번 문제. 논란의 6번. 자, 고등학교 보건교사가 응급환자 이송 사고 기록지인데, 오전 10시 15분경 3학년 2반 교실에서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그랬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응급조치를 했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부정맥이 진단을 받았었고 이 교사의 스마트워치상에 그래프 1과 같은 심전도 리듬이 나타난다. 제가 이거를 강조하기를 7월달 문제 풀면서 응급 부분이죠. 풀면서 이번에 만약 출제가 되면 자동 심장 충격기를 적용하는 이 적응증을 물어볼 거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뭔지 모르게 매년 이게 지금 이 자동 심장 충격기 적용한 거가 매년 제가 얘기한 대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출제가 되려면 이 적응증이 출제가 될 거고 심실세동 아니면 심실빈맥이라고 하는 거를 판단했을 때 우리가 심장 충격을 리듬 분석해서 심장 충격을 할 수 있다. 그 리듬 분석했을 때 심실세동 아니면 심실빈맥 요걸 판단해야 된다. 자, V택이 3번 이상 지나가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죠? 자, 심실빈맥이라고 쓰신 분도 많으신데 심실빈맥은 QRS파가 넓어요. 이게 넓다라는 게 특징이야. 심실세동은 파도처럼. 그래서 사실은 심실조동하고 심실세동이 혼돈이 돼야 되는 거지. 심실세동이랑 이 심실빈맥이 혼돈되는 거는 아니에요. 심실빈맥은 QRS파가 넓어요. 이렇게. QRS파가 넓다. 분명히 여기도 있잖아. 규칙적으로 넓어진다, QRS파가. 그래서 QRS파가 지금 넓어요? 아니잖아요. 굉장히 규칙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얘는 심실세동이다. 심실조동하고 혼돈이 되는 게 맞죠. 어쩌면, 그러니까 심실세동이면 사실 이런 불규칙한 부분이 조금씩 나와줘야 되는데 너무나 규칙적으로 파형이 파도처럼 되어 있어서 저는 심실조동이지 않을까. 처음에 심실조동인데 심장 충격기를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인디케이션은 분명히 심실세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형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심실세동입니다. 약간의 논란은 있어요.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제가 대학병원의 심장내과 교수님들한테 3명한테 물어봤어요. 아산병원의 심장내과, 세브란스의 3분 심장내과, 어쨌든 누구라고는 그렇지만 저명한 교수들한테 3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거를 그대로. 그랬더니 모두가 쉬지 않고 심실세동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심실세동이 맞구나. 제가 이거를 심실조동이라고 해석해야 될지 심실세동이라고 해석해야 될지 혼돈스럽다라고 했더니 심실세동이라고 쉬지 않고, 그러니까 문제 보자마자 심실세동이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실세동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논란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건의를 좀 해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약간의 불규칙을 좀 표현해줘야 되는 건데 너무나 규칙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런 혼돈 말고는 심실빈맥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심실빈맥을 그냥 심실빈맥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심장 충격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QRS파가 넓어지지 않았어요. 심실빈맥은 아닙니다. 그럼 뭐냐? 심실세동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 제3동의 인디케이션 자체가, 적응증 자체가 심실세동이에요. 제가 그렇게 알려드렸었고 문제도 그렇게 풀었었고.
자, 그리고 2번 문제는 쉽습니다. 응급실로 이송을 해서 소생술의 4단계, 그리고 니은 단계의 리듬에서 첫 번째로 투여하는 혈관 수축 제제라고 했어요. 자, 자동 재세동기, 심장 충격기 신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해야 된다라는 거였고, 이 소생술의 단계, 전원을 킨다, 패드를 부착한다, 리듬을 분석한다, 그리고 재세동을 시행한다 해서 클리어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물러나세요 확인하고 재세동을 시행한다, 이런 형태로 정리하셨으면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점수가 2.5점이나 되더라고요. 제목을 썼다. 자, 심장 충격기 0.5, 그리고 단계마다 0.5. 그리고 첫 번째로 투여하는 혈관 수축 제제라고, 첫 번째로 투여하는 약물이 뭐냐 이렇게도 물어보지 않았고, 혈관 수축 제제는 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에피네프린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1점, 요게 심실세동이 혼돈이 될 뿐 나머지는 4분의 3점을 가져가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6번 약간 논란 여지는 있지만 답은 심실세동입니다. 자, 7번 ADHD. 자, 원래 ADHD 나올 걸 했죠? 그래서 진단 분류하는 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거는 과잉행동에 들어가고 이거는 충동성에 들어가고, 이거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다. 분명히 사례가 나오고 이게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가 문제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주의하고 과잉행동하고 뭐가 있다? 충동성이 있다라는 거고, 최소 6개월 이상. 그래서 개월수 중요하다고 진단해서 ADHD 개월수하고 조현병 개월수하고 제가 더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메틸페니데이트 약물에 대해서는 꼭 나올 건데, 이 약물의 부작용 중심으로 출제가 될 거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반동 효과가 나온 거죠. 반동 효과가 나왔고, 인지행동 치료의 치료 요법이 분명히 출제가 될 거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인지 치료가 뭔가도 엄청 강조해드렸죠. 인지 치료, 그것도 출제가 됐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답을 볼게요. DSM-5에서 진단 기준에 제시한 증상 충동성이고요. 숫자 6개월 이내에 이런 6개월 이상 지속되는 6개월, 그리고 디귿과 리을의 개념, 반동 효과. 저는 재발 효과라고 해서 문제를 풀이를 했어요. 이 재발 효과가 뭐냐? 처음에 약물이 약효가 떨어지는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루에 약을 먹을 때 BID 먹기도 하고 TID 먹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약효가 떨어지니까 머리가 열이 다시 올라오는데, 그러면 뭐 해야 돼? 해열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반감기 같은 개념인 거죠. 약물 효과가 떨어질 때 증상이 다시 나타나는 게 반동 효과였습니다. 그래서 약효가 떨어지는 시간에 어떤 분들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분들은 뭐라고 썼냐면, 약을 스탑했더니 이렇게 쓰신 분들이 많았어요. 약물을 안 먹었더니 다시 산만해졌어.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약을 계속 먹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걸 강조했잖아요.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데, 약을 먹고 있는데 라고 했죠. 약을 먹고 있다 그랬어. 근데 약을 먹고 있다라는 걸 제시를 했는데, 약을 안 먹었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이걸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착각할 수 있지. 약효가 떨어지는 시간에 약을 먹는데 약효가 떨어졌기 때문에 반감기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혈중 농도가 떨어지면서 다시 과잉행동, 산만함, 감정기복 막 이런 게 나타나니까, 약이 효과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 재발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약물 복용 시간을 뒤로 당기거나,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늦추거나 지속성 약물로 교체를 하거나 라고 해서 약물을 복용하는 시간을 고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재발 효과. 그래서 여기서 단기 지속 약물입니다, 얘가. 그래서 두 번째 복용 시간을 앞당기면 해결이 된다라고 제가 문제에서 풀어드렸고, 투약 후에 90분에서 2시간 사이에 최고치, 그리고 총 유지 시간은 4시간. 그러니까 반동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은 어디쯤이겠어요? 이쯤이겠죠, 그죠? 이 구간쯤에 산만하게 되고,
주의 집중이 안 되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더라라는 내용이죠. 이게 반동 효과. 그러면 인지행동 중에서 행동 수정 방법으로 반응 대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반응 대가는 제가 이 반응 대가는 인지행동 치료의 행동 모형 기법 중에서 행동 감소 기법을 명명해라 해서 이 프로그램의 내용들에 주고 요걸 기법을 명명하는 거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 중에 행동을 했는데 강화물을 제거했더니 행동을 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요즘에 소극적인 강화, 적극적인 강화 이런 것들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 치료가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강화물을 제거하는 거죠. 보상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답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답이 긍정적인 보상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쓰신 부류가 있었고요. 그리고 강화물을 제거를 했다. 좋아하는 걸 뺏어버렸다. 이렇게 해서 두 부류. 어느 게 맞아요? 강화물 제거가 맞겠죠. 그래서 행동의 결과로 강화물을 제거, 감소시킴으로써 특권을 제거해서 행동을 감소시키는 방법. 방을 깨끗이 치우지 못했을 때 외출을 허락을 취소했다. 요걸 이제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요게 반응 대가, 반응 손실이라고 명명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응 대가 개념을 순서대로 써라. 자, 1점씩. 요 문제는 7번 문제는 4분의 2 이상이면 합격 점수가 되실 것 같아요. 4분의 2. 자, 8번 문제. 임신 당뇨 올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제가 준비시켰어요. 임신 당뇨는 그리고 뭐 1기, 2기, 3기, 4기 해서 임신 기수마다 혈당에 혈당 혈당이 과소한 거, 과다한 이유 이런 것까지 준비를 했죠. 그죠? 당뇨면 조산될 가능성이 높은데 폐가 성숙하지 않아서 호흡곤란 증후군이 발생될 위험이 크다. 그래서 폐 성숙을 하려면 레시틴, 스핑고마이엘린 비율 원래 이거 나온다 했잖아요. 2대 1이었습니다. 출생 직후에 저혈당이 될 위험이 있다. 이것도 그냥 혈당 임신성 당뇨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얘기하면서 엄청 강조해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엄청 강조하면서 엄마의 혈당이 그대로 오니까 그러나 태아에게 혈당은 전달될 수 있지만 인슐린은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태아에서 인슐린 분비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로 태어났고 인슐린 분비는 이만큼인데 엄마의 혈당은 뚝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저혈당이 생기게 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단지 니은의 기준, 임신성 당뇨의 기준, 혈당 수치, 요게 조금 논란이 아니라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50g 포도당 경구 투여 검사에서 임신성 당뇨는 140이었죠. 그리고 임신 주수, 혈당 검사하는 건 24주에서 28주, 뭐 25주, 26주, 27주, 28주 다 좋아요. 범위 안에 들어가면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LS 비율 2대1 쉬웠죠. 2대1을 물었으니까 왜 2대1이냐 이걸 물어야 되는데 아주 쉬웠고 그 다음에 리을의 이유 출생 직후 모체 고혈당 공급이 중지된 상태에서 태아의 췌장에서 인슐린 과잉 분비가 지속적이기 때문에 저혈당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로 주점이 됩니다. 이 정도면 1점. 이것도 4분의 2 이상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 외에도 우리가 준비했던 게 LS 비율에서 쉐이크 테스트의 뭐 검사 방법이라든가 마이크로 버블 테스트까지 준비를 했어. 그죠? 이것까지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레오폴드 복부 검진 해서 이것도 출제가 되었었고 자, 그래서 4분의 2 이상은 돼야 된다. 8번. 자, 9번. 면역장애 과민 반응. 이거 모의고사에서도 왜 제가 이 아나필락티시스 과민 반응을 출제를 했겠습니까? 원래 아나필락티스 샥, 그죠? 반드시 출제된다고 이거 준비하라 그랬어요. 근데 아주 쉬운 내용으로 출제가 된 거예요. 좀 더 어렵지 않게. 자, 즉시형이니까 1형이잖아요. 1형이니까 이뮤노글로불린 이 항체에 의해서 매개가 되고
과민 반응이 가장 심각한 형태로 샥에 빠지는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는 반응이다. 니은에 해당되는 용어는 아나필락시스 과민 반응이었죠. 항원에 대한 면역이 지나쳐서 조직이 손상되는 거니까 아나필락시스였고, 디귿을 접촉성 피부염, 지연형, 그래서 과민 반응의 종류죠. 즉시형은 몇 형? 1형이었고, 지연형은 몇 형? 4형이었어요. 그죠? 4형에서 접촉성 피부염은 패치 검사, 첩보 시험, 이었죠. 피부에 알러젠을 피부에 부착하고 48시간 후에 판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시간에서 48시간, 48시간에서 72시간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48시간에서 판독을 한다라는 정도가 있으면 점수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96시간까지 2차 판독까지 하는데 거기까지는 강론서에도 없는 경우들이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48시간이면 점수는 갑니다. 이것도 틀릴 내용이 없어. 4분의 4여야 되고 엄청 강조를 했죠. 근데 제목 쓰는 걸로 왜 못 쓰겠냐고, 아나필락시스. 10번. A중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계산 문제 나온다 했고요. 계산 문제 틀리면 안 된다 그래서. 산수 틀리지 말고, 제가 강조한 거. 산수 틀리지 말고, 이거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거 있죠? 반올림이 된다, 안 된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반올림을 하지 마라. 어떤 경우에는 반올림을 해라. 어떤 경우에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해라. 어떤 경우는 반올림 해서 첫째 자리까지 써라. 이거 자체가 시험이라고. 이거를 그렇게 강조를 많이 엄청 강조했는데,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할 것이면 몇째 자리까지 쓰라는 거예요? 첫째 자리까지 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둘째 자리까지 명확하게 쓰셔가지고 하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점수 하나가 다 날아가는데? 다 계산하고? 6.8 뭐 7인가? 그걸 그대로 다 쓰셔갖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6.6인데, 이것도 소수 둘째 자리까지 계산 다 해가지고, 계산이 완전히 맞았어요. 반올림을 안 해가지고. 완전히 1점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조건을 줬어요? 계산식을 포함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없어도 계산식은 반드시 쓰셔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해 드렸어요. 왜냐하면 계산식을 써야 부분 점수를 받으니까. 그래서 계산식은 반드시 과정을 넣어라. 답만 쓰면 안 된다. 이거 엄청나게 강조했는데 아예 조건이 계산식을 포함해서 라고 했기 때문에 계산식 맞으면 0.5 주고 반올림 하면 0.5 주고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소수 둘째 자리까지 쓰신 분은 0.5는 날라가겠지만 요게 맞았기 때문에 0.5점을 채점할 수 있겠지. 그리고 상대 위험비는 닭볶음탕이 6.9였고요. 잡곡밥을 계산하니까 3.5, 햄 야채볶음이 2.4였어요. 그래서 다 요인이 될 수 있어. 1보다 크니까. 하지만 이 중에서 제일 큰 요인은 뭐다? 닭볶음탕이다 라고 해서 요인을 계산하는 거, 상대 위험비를 계산하는 내용이었죠. 공동 오염물에 노출됐다, 설사가 있었다, 캠필로박터 균이었다, 63시간 이후였다. 자, 이 문제는 23년 5월 23일에서 29일 동안, 지금 현재는 언제입니까? 추정 노출일이 5월 26일이었어요. 그래서 26일에서 29일까지 23일에서 29일까지 급식을 한 사람들 중에서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하는 방법이 나왔었고, 이렇게 질병이 있다 없다로 얘기가 되었었고요. 문제는 역학조사 연구의 명칭을 써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명칭을 쓰라. 추적조사를 했죠. 추적조사를 했는데 조사 내용이 5월 23일에서 29일까지였고 공동급식식품이었고 노출되는 날은 2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과거에 지금 현재에 발생되었고 요인은 어디 있다? 요인의 노출이
되어 있다. 26일이었어요. 그리고 29일 현재에 발병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에서 과거로 가니까 얘는 뭐라고? 후향성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요인에 노출되는데 명확하게 요인이 있다 없다 그룹이 나누어지면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코호트라고 했죠. 그래서 증거가 있는 명확한 집단, 코호트 집단. 그렇기 때문에 후향성 코호트다. 급식이잖아요. 먹었다 안 먹었다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후향성 코호트다라고 그렇게 분석한다라고 저랑 연습을 했죠. 연습을 하고 문제 풀었어요. 여기서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풀어가지고서 명확하게 제가 후향성과 전향성, 환자 대조군 연구 요거 분류하고 단면조사 연구 분류한 문제만 모의고사 문제만 찾아보니까 4번 냈더라고. 4번. 4번을 분류하는 거를 분류해서 판단하고 판단한 근거 제시하는 거를 4번 출제했어요. 올해. 예. 왜냐하면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후향성 코호트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혼돈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후향성 코호트를 판단을 할 때는 현재 발병을 했고 과거로 가서 요인에 노출이 됐다. 그럼 무조건 후향성인데 후향성 중에는 이 과거에 노출됐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다. 코호트. 증명할 수 없어. 환자 대조군. 그죠? 어렵다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아요. 과거로 돌아간다. 요인이 후향성. 여기서 명확하게 증거가 있다. 증거 집단이다. 코호트. 증거는 없어. 기억에 의존한다. 환자 대조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후향성 코호트죠. 못할 이유가 없었고 상대 위험도의 계산은 속성이 없는 집단에서의 발생률 중에 속성을 가진 집단의 발생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산을 못할 리가 없지. 왜 틀리냐고. 응? 청소하러 올 사람들 많아요. 다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후향성 코호트 1점이고요. 발생률 구하는 공식 맞으면 1점이고요. 닭볶음탕 1점, 상대 위험비 6.9까지 계산 과정 0.5, 계산 0.5, 1점입니다. 대부분 다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 저는 모의고사 문제를 엄청 어려운 걸 냈거든요. 종합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이 전향성 코호트하고 후향성 코호트의 조건까지 제시하라고 제가 제시를 했는데 판단하는데 엄청 중요하니까 그 정도 문제도 아니었잖아요. 자, 11번. 자, 제가 열이 나고요. 소변 볼 때마다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소독솜으로 요도 입구를 닦은 후에 중간 소변을 받아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로 감염을 확진하기 위함이란다. 아, 그렇군요. 여자가 남자보다 잘 걸린다던데요? 라고 했어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하부 요로 감염이 빈번한 이유를 쓰세요. 3가지라고 그랬고 여자로서의 3가지가 요인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여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암기 내용이 아니었고요. 적용의 문제였어요. 근데 암기 해가지고 제가 이거 세 개 얘기했잖아요. 해부학적인 요소 하나, 그 다음에 갱년기 이후, 그리고 임신했을 때 여성의 이유는 폐경하고 임신하고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 3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의 문제는 요 해부학적인 내용 있죠? 해부학적 요인 2가지를 쓰라는 거였어요. 적용의 문제지. 여학생이잖아요, 여학생. 학생. 왜 외워갖고 그대로 썼냐고. 자,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는 검사명. 요로 감염을 확진하는 검사명은 뭐겠어요? 컬처죠. 소변 배양 검사. 여기서 뭐예요, 이거? 소독솜으로 닦은 후에 중간 소변을 받아라. 무균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컬처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 중간요를 받는 건 맞는데 답을 중간요 검사라고 쓰신 분들 있죠. 그냥 심지어 소변 검사라고 쓰신 분도 있어. 소변 검사 중에 뭐냐라고 물었는데, 소변 검사. 중간요 검사라고 하는 건 기본인 거지. 중간요를 받아서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왜 답이 중간요가 되냐? 그리고 컬처를 해야죠.
그래서 컬처에서 이렇게 깨끗한 중간 소변에 있는 의미 있는 양이어야 되죠. 의미 있는 양을 더 정확하게는 2번 받아요. 그래서 균주가 1ml당 105 군락, 짐락 이상이 나오면 요로 감염입니다. 예, 그래서 답은 배양 검사였어요. 예, 소변 컬처라고 해도 되고 소변 배양 검사, 뭐 배양 검사 뭐 다 돼요. 그래서 배양 검사만 있으면 1점입니다. 자, 그리고 니은의 이유. 왜 여자가 더 남자보다 문제가 요로 감염이 많냐? 여학생의 경우이기 때문에 해부학적인 요소 2개를 쓰는 거예요. 요도가 짧다, 또 질과 직장이 가깝다 이거죠. 학문하고 질하고 가깝기 때문에 요 2가지. 그래서 요거 1점, 요거 1점. 예, 엄청난 점수였습니다. 폐경 얘기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뭐 폐경을 써도 좋고 임신도 다 써도 좋은데 점수하고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리고 요로감염에 있어서 여기서도 요로감염 일상의 건강 수칙 이런 것도 제가 알려드렸는데 그 중에서 뭐 쉬운 내용이잖아요. 조이는 옷 입지 말고 면으로 된 거 입고 물 많이 마시고 소변 마려우면 참지 않고 화장실 가고 대변을 보고 난 후에 항문은 뒤에서 앞으로 닦았기 때문에 요로감염이 잘 생긴다. 그러므로 앞에서 뒤로 닦아라. 이거 틀린 사람은 없었어요. 적어도 이거 틀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뭘 틀렸을까? 그래서 이 문제가 쉬웠는데 여러분이 이거 날리고 이거 소변검사 아니고 중간요 검사라 쓰신 분 1점 깎아먹었고 이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다 쓰고 또는 이제 해부학적인 요소 말고 폐경이라든가 또 월경 얘기를 쓰신 분도 많았어요. 여학생이라고. 월경 중에 폐하가 뭐 알칼리가 되어가지고 요로감염이 잘 생긴다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그건 해당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명확하게 여성이 남성보다 이렇게 월경 중에 얘기는 해당이 안 되고 요 2가지. 그래서 요거 날리고 해서 2점들이 많았지 않았나. 2점 이상은 받아야 3점 이상은 되어야 합격 라인이라 볼 수 있겠죠. 자, 12번. 자, A타입의 마지막을 가고 있네요. 자, 뭐라 그랬어? 온열 조건, 온열 요소 분명히 나온다 그랬죠? 온열 요소 4개 중에서 온열 조건, 조건 명명하는 거, 그런 게 출제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열 요소 나왔더니 쉬운 내용이었어요. 기온, 기습, 기류, 복사열. 그래서 기습하고 복사열이었는데, 뭐, 많이들 쓰셨어요. 잘 쓰시긴 했는데, 틀린 사람이 안타깝고. 그 다음에, 전 세계 기후 변화에서 이거 열중증 꼭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예. 너무 더우니까 지구온난화 나왔으면 그 다음에 열중증이지. 그래서 저한테 엄청 혼났어요. 열중증에 대한 기전. 제가 요거 문제 있잖아요. 9월 모의고사에서 요거 아마 첨삭했을걸요. 첨삭할 때 열중증의 그 판단한 근거. 자, 판단하고, 이건 문제도 마찬가지죠. 지금 사례를 보고 판단을 하고 판단에 대한 근거 제시하는 거. 항상 이렇게 사례를 보고 판단하고 근거 제시하는 거.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열중증의 기전을 제가 제시하고 요거를 기전을 제대로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엄청 첨삭하면서 잔소리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온열 요소는 됐고 저체온증의 기준은 35도, 열사병에서 의식장애가 발생하는 기전. 그러면 요 답이겠죠. 모의고사 답. 오랫동안 고온에 노출되었을 때 시상하부 체온 조절 중추 기능 장애로 체온을 외부로 발산하지. 그러니까 어떤 게 꼭 들어가야 되느냐? 시상하부의 체온 조절 중추 기능 장애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래서 외부로 체열을 발산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서 체온이 올라가고 사망의 요인은 뭐예요? 세포 손상이죠. 특히 무슨 세포? 중추세포. 뇌의 세포의 손상 때문에 의식장애가 발생한다. 그래서
의식 장애가 발생하는 기전이기 때문에 뇌세포가 사망했다라는 얘기를, 얘가 괴사된다라는 거, 손상이 된다라는 걸 꼭 표현해 줘야 되는데, 이 뇌세포가 어떻게 괴사가 되었어요? 조절 중추라고 하는 게, 체온 조절 중추라고 하는 것이 망가졌기 때문에 뇌세포가 괴사가 되었다. 그 과정 중에 발산이라고 하는 게 되지 않아서라고 이 과정을 적어주고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키워드는 두 가지였어요. 체온 조절 중추가 있냐, 그리고 뇌세포가 손상이 됐냐라고 하는 거를 표현이 됐냐. 그래서 그 중에 뭐를 안 썼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자세하지 않았어도 키워드만 썼어도 점수는 받을 수 있었어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키워드를 빼먹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서 조금 안타까웠지. 네, 이렇게 해서 답, 기습, 복사열 1점씩이에요. 무려 1점씩이야. 요소들이 1점이에요. 저체온증 35도. 그리고 도대체 15도라고 쓴 사람은 도대체 뭔가요? 25도라고 쓰신 분도 많고, 15도까지 어떻게 내려가나? 35도고요. 디귿, 시상하부 체온 조절 중추하고 체온 급상승으로 인한 세포 손상. 출처났잖아요. 이 두 가지가 체크 포인트예요. 0.5점씩. 왜 여기가 2점이 안 됐느냐면, 이미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었느냐? 자, 기억에 해당하는 온열 요소를 두 가지를 쓰라라고 두 가지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게 한 가지 한 가지가 1점씩인 거예요. 점수가 엄청 많이 요구가 됐던 거지. A급에서 아까 몇 개 로스가 있었다면 한 5점 정도? 35점은 받아야 되는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35점씩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계시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도 로스가 없었다는 얘기고, 조금 더 이제 A급에서 말이죠. 이렇게 보통 여기서 합격 컷라인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이 상층이고 이 중간층에서 상중이죠. 상중. 그래서 A 파트에서 몇 점들이 많은, 적어도 한 7, 8점 정도는 받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합격 2차 준비는 A급에서, A 유형에서 3, 4점 정도부터서는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채점을 해보면 어디까지 또 채점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모집단이 어떻게 모여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채점의 범위를 넓혀서 채점 플러스 점수를 줄 수도 있거든요. 모집단의 답안이 만족하지 못하다면, 그래서 그 범위까지 넓힌다면 A타입에서 21점 이상까지는 2차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서울이다. 그러면 21점으로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차이는 있죠. 그런데 내가 강원이다. 그러면 A타입을 21점을 받아도 채점에서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기대를 해보고 2차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런 이제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이해하셨죠? 네. 내 점수에 어디가 해당이 될까? 또 넉넉히 있다가 갑자기 합격돼가지고 울고불고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하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엄청 준비하셔야 돼요. 1차에 비교할 수 없다. 2차는 엄청나게 훈련의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은 100점까지 가능하고 당연히 합격이 되고요. 대충 하신 분들은 대충 이거는 시험하고 너무 달라요. 필기시험하고 너무 달라서 나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훈련이에요. 그냥 무의식적인 어떤 행위들이 다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거여서 훈련이 아주 많이 돼야 됩니다. 많이 하시길 바래요. 자, B 쉬었다가 하겠습니다.